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을 장담한다면서도 정말 만약 기각된다면 수십만 성남 민중들의 시위로 윤 대통령은 하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라, 미친 기염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라 보수 재판관 3인이 그들이 기각적으로 돌아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장담을 드립니다. 8대 0으로 파면이 될 것이고, 설사 정말이지 일부의 불안과 우려대로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며칠 내로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그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가 하야할 거라는 것,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파면 저항 세력들의 시위는 찻잔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기각 이후의 시위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민도와 민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분노가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족, 친지, 아들, 딸 모두 다 손잡고 올라와서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 이런 짓을 저지른 대통령을 기각을 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미친 짓에 대해서 정말 이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은 이렇게 수십만 시민들이 용산으로 몰려가면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계엄 때 이용당하고 순환당해 분노한 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시위대에게 길을 터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헌법재판관 8명에게 대한민국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현재 혼란을 끝내고 안정된 궤도로 올라설 방법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 이후에 예상되는 내전적 상황과 비교하면 인용 후의 나라 분위기는 지옥과 천당만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은 밝은 내일을, 윤석열 탄핵 기각, 즉 복직은 어두운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양심에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합쳐서 약 8천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다시 역동적인 나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조갑재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은 좌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비교적 젊고 전문성과 생산성과 활동성을 갖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만족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면은 나라도 보다 차분해질 것입니다. 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모든 국민의 삶이 불안해졌고 만약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민주공화국을 지켜낼지도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됐다며 내가 확인이란 말을 쓰는 건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선된 사람을,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을, 말하자면 이때는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낙선자입니다.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가 되는 형벌을 때린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어 김문기 모른다는 건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라며 백현동 거짓말도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이재명 대표를 알아? 야,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담을 했지만 사실 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기 싫어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 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정전 주필은 윤석열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이 대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논객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걸 두고 판결 내용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거짓말이란 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큰 거짓말은 아니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 우리법연구에 카르텔이 존재한다 등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됐다며 2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편집장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해서 당선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확실하지 않는 좀 애매한 걸 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상당 기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즉 피선거권을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묶는 게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거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상당히 홀가분할 거라며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조 전 편집장은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 대표의 당선을 의미하는 등식이 하나 성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이 지금 기존의 보수 혹은 지금 이제 아주 우파를 스스로 이제 자처하는 분들의 의견과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분들은 근데 명쾌하게 계속해서 탄핵이 8대 0으로 인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조갑재닷컴 대표 조갑재 대표는 내란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동이다. 윤석열 파면은 역사의 순리다. 탄핵 찬성을 좌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정규재 전 주필은 만일 이거 각하가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을 처리하지 못하는 비문명 국가로 전락한다. 전 세계가 이 실시간 중계를 다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죄로 간다?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간다? 그럼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다. 김진 전 논설위원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은 무조건 인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강한 주장을 하시던 분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편 혹은 이제 다른 편에 서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여기에 의견 하나 좀 보태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비판하면서 스트릿 우파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부각됐던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쓰지 않아도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보수라고 하는 그 세력이 지금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 하나의 고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략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그 보수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해서 뭐 전용옥 전 의원이 또 뭐 상당히 비판하면서 반윤 전선에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럴 때인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려고 네. 하는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식하는 사람한테 뭐 숭고한 뜻에 감사하고 건강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 역설적으로 보면 단식 더 하세요라고 그러니까요. 들을 수 그만하라고 있는 해야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 보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민주당 의원이 왜 계란에 맞았잖아요. 계란으로.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 때리는 사람들은 뭐 더 가중처벌하겠다고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주권자가 국민인데 네. 이 사람들이 주권을 위임받아가고 지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자기 지지자들만 그렇게 결집시키는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완전히 뒤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양비론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정치가 문제인 것이고 이 세 분도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되어 있고 이건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은 비슷하나 저는 이렇게까지 표출하고 싶진 않아요. 마치 또 그 스트릿 우파의 어떤 그런 강경한 언어를 써서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뭐 늙은 보수 노병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보수 노병들이 아마 이 수식어 늙은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면서 그 얘기 이제 전효 전 의원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말이 강해지는 거는 상당히 나쁜데 이게 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가서 생기는 현상이 이거예요. 자기 지지층만 결집시켜 갖고 자기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오게 하면 된다라는 이 집단 이기주의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통령 필요가 탄핵은 있어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봐요. 알겠습니다.